법대로 합시다. 네, 법대로 합시다 더로 이어 두 번째 시간이네요.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일일 사무장을 맡은 자칭, 타칭, 경력직 사무장 김경진입니다. 경력직이세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제 입으로 이런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은 예. 제가 법대 출신입니다. 그러세요? 거기에다가 사법고시 패스. 그러세요? 다른 사람에게 패스. 다른 사람 됐겠죠. 양보하셨네요. 그래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 분야시니까 네. 오늘 좀 더 예리하게 사건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면서요. 자, 사무장님보다 더 기대되는 법률 전문가 세 분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첫 회에는 또 코로나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법률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우리 일상 속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법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법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이제는 좀 근절이 돼야 할 것 같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인데요. 어떠세요? 변호사님들 실제 좀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 많이 접하시죠? 네, 음주 사실이 발각되거나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벌 수위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어떤 분은 음주 측정기를 불었는데 네.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빼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요? 법대니까 혹시 아는 경찰 좀 없어? 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인데 제가 한마디 합니다. 경찰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된다. 맞죠, 변호사님? 이미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음주운전이요, 당사자의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중한 일상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잔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시는 것은 절대 삼가시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이 음주운전도 보면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실을 바탕으로 각색한 드라마를 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화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날 분명히 술 냄새가 났다고요. 제가 촬영도 다 했는데 어떻게 무혐의해요? 그 사람은 도망가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승현 씨, 이번 달에도 수고했어요. 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달 영업 실적도 자네가 1등이야. 축하해. 응? 감사합니다. 야, 축하하는 의미로 점심을 사지. 어떤 놈? 저는 좋습니다. 야, 이 과장님이 사주시는 거라 그런지 더 맛있겠는데요. 그래. 그러면 요거 한잔 어때? 저 오후에 영업 나갈 때가 있는데 아이, 반주 한 잔인데 괜찮다, 괜찮아. 응? 사장님, 여기 소주 하나만 갖다 줘 있어요. 아이고 그래, 하나. 야, 일단 술이 나네요, 진짜. 과장님 한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주로 한 잔 했으니까 대리운전 불러서 가나요? 아이, 뭐 괜찮습니다. 3잔밖에 안 마셨는데요, 뭐. 그리고 요 앞에서 만나는 거라 괜찮습니다. 운전 중에 아이고.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집중력이 떨어지죠. 네. 119죠.
여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빨리 와주세요. 아저씨, 괜찮아요? 그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아저씨, 거기 위험하다니까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어? 걸음걸이도 좀 이상하고 말도 안 하려는 것 같고. 아저씨 술 마셨어요. 사고 났는데 어디 가요? 아무래도 음주운전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서 그러는데 네가 와서 처리 좀 해주라. 나는 병원에 좀 가야 해서 네가 와서 명함 주고 보험 처리 좀 해주라. 그래 알겠다. 일단 빨리 가봐라. 친구한테 부탁을 하네. 병원을 안 가시고 집으로 가신 건가요?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교통사고 조사차 왔습니다. 예, 제가 아파서 동료한테 일단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음주하셨습니까? 점심 때 딱 반주 한 잔 했습니다. 음주하셨네요. 음주 측정하셔야 됩니다. 더. 0.02%네요. 사고 나고 제가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했거든요. 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 술 마시는 거 본 사람 있습니까? 예, 여동생이 술을 챙겨줬습니다. 그럼 나중에 동생부터 같이 추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뺑소니를 하셨네. 뺑소니 아니에요.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일단 동료한테 처리를 부탁했거든요. 그건 법정에 가보면 아실 거고. 몸처리는 하셨죠? 친구가 했다고 해서 보험사에 연락 받았습니다. 지금 사건 현장이 일단 아닌 치료받으시고 다른 곳에서 조만간 측정하고 있는 게 출석하셔서 포인트입니다. 다시 조사받으세요. 아, 이게 포인트예요? 네. 지금 사고 현장과 측정 장소가 달라졌죠. 네. 여보세요? 부산 동분경찰서입니다. 허준영 씨 되시죠? 아, 네네. 교통사고건 음주운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되고요. 무혐의라고요? 그날 분명히 술 냄새가 났다고요. 제가 촬영도 다 했는데 어떻게 무혐의예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게 음주 측정이 곧바로 안 되고 나중에 되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럼 뺑소니는요? 다른 분은 허리를 다쳐서 꼼짝도 못 하는데 제가 신고했다고요. 그 사람은 도망가고. 네. 그건 처리될 건데 가해자분이 합의를 원하셔서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그쵸. 이 사건이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반주를 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음주 측정은 그날 저녁에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우리 김 사무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자, 일단 정리를 완벽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1번입니다. 영업사원 성현 씨의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점심시간에 반주를 하고 운전을 했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네. 그리고 성현 씨는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사고 처리를 동료에게 부탁을 하고 네. 본인은 집에 가서 잠을 잔 후에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 병원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수치가 0.02%.
0.02%로 나왔습니다. 네, 0.02%. 자, 그런데 강 변호사님, 이 화면에 나오는 가해자는 사고가 난 뒤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거든요. 아마도 본인이 술을 마셨다는 게 불리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의 교통사고라면 가해자가 현장에서 뭐 병원으로 이송이 바로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교통사고 신고가 있으면 음주 감지를 하고 후에 음주 측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음주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으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음주 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병원에 이송이 되더라도 호흡 측정을 하고요. 호흡 측정이 어려운 경우는 체열을 통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무조건 경찰을 부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신고를 해서 측정을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고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어렵지 않을까요? 음주운전 사고 뒤에 시간이 흘러 운전자가 술이 깨거나 네.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위드마크 공식인데요. 네, 1996년 6월부터 경찰에서 도입돼서 음주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술을 마시면 곧바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알코올이 흡수되고 분해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술을 마시고 곧바로 측정을 하면 아직까지 몸에 술이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술을 마시고 취침 후에 다음 날 측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위드마크가 공식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몸무게도 알아야 되고 또 여잔지 남잔지도 좀 따져봐야 되던데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전자가 섭취한 술의 종류,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서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을 역추산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자, 그럼 방금 저희가 그 재연 드라마를 봤지 않습니까? 이제 저분의 경우에는 그럼 위드마크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현 씨는 음주 종료 시가 오후 1시, 사고 시는 오후 3시, 측정은 저녁 8시에 이루어졌고 수치는 0.02%가 나왔습니다. 사고 시와 측정 시 사이에 5시간의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측정 시 전에 집에서 술을 더 마신 것이 포함이 됐죠. 그러니까 아까 그 집에 아프다고 들어가서 소주를 또 마신 것 같더라고요. 왜 드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공식에 적용이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운전 종료 시와 단속 시가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측정이 가능한데 그렇죠. 이 경우는 5시간의 시간 간격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술을 더 마셨다는 가산 요소가 더 생긴 거죠. 저녁 8시에 측정됐던 0.02%에다가 혈중 알코올 불해량 0.037%를 포함한 0.057%가 위드마크 공식에 나온 결과이긴 하나 네. 저녁에 집에서 이제 술을 좀 더 먹었다는 부분, 그래서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고요. 그쵸.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위드마크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 처벌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자면 분명히 술을 마신 건 맞는데 측정할 때까지 있었던 시간 동안에 마신 술은 사실 음주운전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 위드마크 공식의 제일 취약한 부분이 네. 음주 종료 시와 단속 시에 동일한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간격은 있지만 중간에 술을 마셨다는 이제 새로운 상황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네. 위드마크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되는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상당히 복잡한데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술을 마셨지만 음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엄연히 술을 마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화면에서 아까 보니까 그 성현 씨가 뺑소니 혐의가 적용이 될 것 같은 게 현장을 이게 떠났단 말이죠. 근데 네. 이제 동료에게 사고 처리를 맡기고 조금 애매해요, 이 상황에. 네. 뺑소니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성현 씨가 사고 현장에서 즉시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사고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로 보입니다. 인적 사항이 중요한 거예요? 사고 현장을 떠나는 순간 바로 이제 뺑소니 성립되는데요. 그 후에 지인을 통해서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뺑소니는 성립이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판례에서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르면
뺑소니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인적 네. 사항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즉시 정차는 어쨌든 사고가 났기 때문에 때리긴 했지만 인적 사항을 제공했다든지 본인이 네. 그리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뺑소니로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무혐의 판결을 받겠지만 뺑소니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런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화면 보면서 궁금했던 게 같이 술을 마셨던 직장 상사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대리를 불러서 가라고 했고 운전을 말려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조죄 아닙니까? 음주운전 맞아요. 방조죄. 저 생각하는 게 상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 술 마셨는데 대리 부르랍니다 이러면 그냥 안 타. 그냥 가라. 가라. 이거 방조죄 아니에요, 진짜 방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같이 술을 마시고 이제 동승한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방조죄로 성립이 되고요. 이렇게 같이 마시긴 했지만 동승하지 않은 경우에 사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처벌까지 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동승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일단 음주운전은 애초부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